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만도 비극인데 또 다른 전쟁이 터졌죠. 바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인데요. 12일 낮 12시 기준으로 양측 사상자는 11,700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과 관련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왜 싸우는 건지, 또 시아파, 수니파, 헤즈볼라, 하마스는 다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부분 정리해드리면서 이 전쟁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도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먼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지역의 부동산 문제를 언급해야 되는데요. 과거 팔레스타인은 요르단과 이집트 사이에서 지중해와 접해 있는 영토로 주로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거주하는 땅을 가리켰습니다. 현재는 가자지구, 서한 등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와 온건 자치정부가 각각 점령한 지역을 가리키는 지역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죠. 16세기부터 약 400년간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던 이 땅은 제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영국의 통치를 받았고, 전쟁이 끝난 1947년 유엔이 이 땅을 아랍 국가와 유대 국가로 분할하는 안을 총에서 채택을 합니다. 이 안을 유대인들은 수용을 했고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거부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이 안을 발판으로 이듬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죠. 전통적으로 이 땅에 살던 팔레스타인 아랍인들, 편의상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 건국으로 설 자리가 없어지면서 지금까지 75년째 가자지구 등에서 난민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물론 유엔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고요. 아무튼 이 난민들 중에는 이스라엘에 격렬하게 저항해서 싸우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2006년 팔레스타인 선거에서 승리한 이슬람 수니파 무장정파인 하마스입니다. 하마스는 현재 가자지구를 통치하고 있어요.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레바논의 무장정파로 1983년 창설이 됐는데요. 종교적으로는 이슬람 시아파로 같은 시아파 국가인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는 하마스의 편에 서 있죠. 이 부분은 좀 뒤에 설명드릴게요. 헤즈볼라는 8일 레바논과 이스라엘 분쟁 지역인 골란 고원 내에 이스라엘 점령지를 향해서 로켓과 박격포를 쏜 뒤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공군기지와 보병부대를 겨냥할 수 있는 정밀 유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등 레바논 정부군과 맞먹을 정도로 강력한 병력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마스보다 아마 훨씬 강력한 적일 겁니다. 때문에 이번 28 전쟁에서 헤즈볼라의 개입 여부가 전세에 강력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지 중에 전함을 배치하고 영내 전투기를 증강하는 등 견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왜냐면 둘 다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편에 서 있는 미국과는 적대적인 관계를 구축하면서 일종의 공동 이해관계가 성립돼 있기 때문이죠. 이슬람 내 양대 종파인 수니파와 시아파는 최후의 예언자인 모하메드의 진정한 계승자가 누구냐를 놓고 대립해왔기 때문에 서로 친해질 수가 없는 관계예요. 국제정치적으로도 수니파 맹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으로,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은 중동의 최대 반미 세력으로서 대립관계에 있는 거죠. 미국은 영국 등 서방 국가들과 함께 이란 정규군인 혁명 수비대를 테러 단체로 지정하기도 했는데, 우리로 치면 국방부 산하 특수부대가 테러 단체로 지정됐다, 이런 거랑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요? 하마스와 이란은 어떻게 보면 이 미국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의 적 때문에 종교적 정파는 다를지라도 조금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 거죠. 일단 이란이 공식 참전한 것은 아니고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뒤에서 지원한 것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상황인데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이란이 뒷배 역할을 하는 데에는 이란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절박한 이해관계가 있는데요. 바로 최근 미국의 움직임입니다. 미국은 최근 몇 년간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포함한 아랍권의 화해와 관계 정상화를 추진해왔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때부터 이런 정책을 펼친 결과 현재 이스라엘은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와
아브라함 협약을 맺고 정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죠. 이 정책은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동 내 미국 입지를 유지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또 내년 대선에서도 중요 변수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바이든도 이 정책만큼은 트럼프 정부의 것을 계승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수교를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9월에는 이스라엘 장관이 사우디를 처음으로 공식 방문하고 사우디 대표단이 이스라엘 점령지인 서한 지구를 방문하는 등 이스라엘 사우디 관계 정상화는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과 싸우면서 사우디와도 대립하던 하마스로서는 입지가 급격히 좁아지는 건데요. 또 이란 입장에서는 비단 국제적으로 고립된다는 차원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안보까지 위협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을 테러 집단으로 보는 엄청난 강대국 미국이 정복 대상인 이스라엘과 적대적 세력인 사우디와 함께 손을 맞잡겠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란 입장에서 보면 늑대랑 싸우던 치타 앞에 호랑이, 코끼리, 늑대가 서로 합심해서 달려드는 느낌이겠죠, 아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인 와중에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해군 특수전 합동훈련을 시작했는데요. 이 훈련은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습니다. 이 훈련 자체는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하는 중국이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인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2월 사우디를 찾아서 관계를 공고히 했을 뿐만 아니라 3월에는 앙숙 관계인 사우디와 이란을 중재해서 외교 관계를 복원하도록 하면서 이 지역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아태 지역에 공을 들이는 동안 중국은 재빨리 중동 지역에서 세력 강화를 모색해온 거죠. 이번 전쟁의 흐름에 따라 서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아랍권 국가들은 팔레스타인에 동조하는 양상으로 흐르게 되면 미국 입지는 상대적으로 좁아지고 중국의 역할이 부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양측에 가능한 한 빨리 휴전하고 평화를 회복해라 라고 촉구하면서 중립 깃발을 들고 있는데요. 아마도 마음 한켠에서는 중동 정세를 놓고 이해득실을 따지는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리고 있지 않나 싶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상황과 관련 정보는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